네, 그럼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김민수 대표님 오늘 5월의 첫 거래일이자 공매도도 재개되는 날이고 SKIT 환급금도 들어오는 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되게 참담하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뭐 한마디로 이벤트가 조금 많은 5월의 첫 거래일이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우려감들을 일단 좀 3일 동안 받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 있고요. 뭐 공매도 얘기는 하도 아침부터 한 두어 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뚜껑 열고 공매도 한다고 해봐야 지금 여기서 요이 땅 해서 바로 할 가능성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향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예탁금 관련된 동향을 보게 되면 SKIT 오늘 이제 급하게 또 예탁금이 빠져나갔다가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들어온 자금 뭐 그대로 다 어떤 주식시장에 남는 게 아니라 거의 빠져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남는 자금들에 대한 동향들이 어떤지. 그래서 보통 적어도 한 65조 이상은 예탁금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예탁금 규모가 많이 빠져나간 상태로 그대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신용잔고가 부담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거의 뭐 23조 이상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예탁금에 대한 부담은 또 중소형주 코스닥에 대한 부담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주말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중국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PMI 지표가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못했죠.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아직 중국에 대한 변화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민은행이 약간 유보적인 쪽으로 얘기를 했다는 쪽에서 약간 뭐 50대 50 같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달러화가 그 사이에 또 강하게 강세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지표들은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우호적이지도 않고 비우호적이지도 않은 약간 균형적인 상태 쪽에서 변화를 바라봐야 될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5월 초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약간 주춤할 수 있어도 그동안 또 기관의 역할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일단 뚜껑 열어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아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도 살펴보다 보니까 4월 달에 가장 많이 글로벌 시장에서 올라간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나오는 차익 매물이 우위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떤 코스닥 쪽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보다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전략들이 좋겠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아 보이고요. 종목 싸움이죠.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일단 너무 어떤 긴장을 늦추지 말되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을 다 팔고 떠날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이 지나가다가 또한 단기적으로 이틀 정도 낙폭이 키운다. 그러면 또 저가 매수 들어가 봐야 될 그럴 쪽으로 약간 유동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렇죠. 그 마음을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5월에 또 첫 거래일인 만큼 시장에 대한 스타트를 잘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주가 지수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부분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 변동성은 이어질 것을 보고 있고 사실은 시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적인 부분들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또 하나의 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흐름이 또 어떤 방향으로 좀 돌아설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다만 저의 경우는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해서 크게 불안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좀 이어지지 않게 됐었고 또 워낙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타격을 크게 받다 보니까는 올해의 경우는 오히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통상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5월에는 팔아라 이런 얘기들이 올해의 경우는 크게 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단 개별 종목 위주의 장세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뭔가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들을 조정 기회로 좀 참아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중소형주 위주의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 종목 중심으로 보시되 그래도 뭔가가 또 성장 동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도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장 안에서는 점진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해서 오히려 두려움을 가지시는 것보다도 개별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의 시장 의견까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그럼 오늘 시장에서 또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LPG 운반선 수주 모멘텀이 오늘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약 1,845억 원 규모의 LPG 운반선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장중에 8% 넘게 오르며 신고가 찍었고요. 현재는 3% 넘게 올라 38,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살까요, 팔까요? 네, 대우조선해양을 떠나서 조선주 전반적인 입장은 매수의 입장이지만 네. 삼성중공업만 빼고 어떤 조선주 중에서 아무거나 일단 사봐도 된다라는 관점인데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같은 때 이렇게 강하게 부각받을 때 더 갈 것 같아서 딱 사는 거는 일단 자제하시고요. 그런 쪽보다는 어떤 눌림목 계속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다 보니까 제가 신조선가 지수만 말씀드렸는데 중고선가 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선박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반증입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출하량 말고 중고차에 대한 어떤 지수도 같이 보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선박도 거의 그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수주가 잘 된다라는 관점에서 Q 괜찮고요. 거기다가 P까지 올라오는 P와 Q가 다 좋은 구간이다라고 했었을 때 특히 이번에 한국조선해양의 IR에서 밝혔듯이 과거에 보여줬던 슈퍼사이클의 선박에 대한 변화가 이번에도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통 조선사를 공략하는 것도 좋은데 조선사가 수주를 받아서 또 다시 재발주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대표적인 또 조선기자재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첫 번째가 세진중공업, 그리고 두 번째가 HSD 엔진이었습니다. 이 두 종목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HSD 엔진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회사가 대우조선해양에 많이 납품하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만약에 어떤 현대중공업 쪽과 합치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수주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보다 오히려 배가 어떤 수주가 확대되다 보니까 계속 어떤 수주가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쪽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기술력이나 저속 엔진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타이밍입니다. 네. 일단 따라가기보다는 따라가신다고 하더라도 100주 중에서 30주만 사시든가 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흔들리게 되면 비중을 늘릴 생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시킨다고 하게 되면 오리엔탈 전공까지 네. 한 3종목 정도는 조선기자재 쪽에서 탑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등등 그리고 조선기자재까지 좀 주가 조정이 왔을 때 눌렸을 때 매수해볼 만한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네. 네. 근데 삼성중공업은 왜 보수적으로 보세요? 삼성중공업 네.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 이제 재무 데이터를 봤었을 때 네. 아무래도 지금 물론 수주가 폭발적으로 이어져서 이를 끌고 나가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자본에 대한 여러 가지 확충 필요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자라든가 아니면은 또 자본에 관한 여러 가지 또 회사의 변화가 확인될 때까지는 일단 삼성중공업은 약간 제외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리스크가 조금은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얘기 저희가 첫 번째 특징주로 먼저 만나봤고요.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입니다. 코로나 그리고 독감 동시 진단 키트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현재 주가 18% 넘게 오르며 22,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고요. 최근에 코로나19 테마주들 종목별로 좀 선별된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김진경 본부장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살까요, 팔까요? 네, 저는 일단 매도 의견을 이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당분 들썩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은 진단키트 관련주의 경우는 우리가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리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바이오니아의 경우는 이슈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AB형 독감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제품이 이제 허가가 되었다라는 또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워낙 또 시국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는 코로나로 인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를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련 업체들이 또 매출적인 부분도 큰 폭으로 좀 성장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 사이클로 갔을 때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경우는 당분간 이슈가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실상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 물론 이렇게 좀 좋은 얘기들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주가 자체의 성격만을 봤을 때는 너무나 민감하게 좀 작용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로 오늘 바로 급등세로 또 시작을 하는 모습 보였고 또 여타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관련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워낙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는데요. 물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본다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이슈라든지 뉴스에 민감한 또 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급등세라든지 또 반면에 또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만 우린 진단키트 관련해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리스크 관리적인 부분에서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은 차라리 진단키트 관련주보다도 요즘에 새롭게 또 두각이 나타낼 수가 있는 성장주 위주로 관심을 돌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니아 오늘 주가 급등 이유와 함께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김진경 본부장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 어떤 종목일지 함께 보시죠. 네, 코롱인더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 호조 기대감 어느 정도일까요? 네, 현재 주가는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6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실적 예상치 얼마로 보고 있는지 함께 볼게요. 네,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조 655억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급증 눈에 띕니다. 전년 대비 105% 급증한 545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소재 기업으로 이제 변모하고 있는 종목이 코롱인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목도 김민수 대표님이 예전부터 많이 또 언급을 해주시고 분석해 주신 종목인데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코롱인더는 살까요, 팔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매수 의견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코롱인더가 그래도 패션 쪽에 대한 소재 쪽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의류 종목들 움직일 때 따른 또 다른 배경들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만약에 이제 자동차 쪽에 업황이 턴어라운드 됐을 때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종목이란 쪽에서 타이어 코드라든가 또 에어백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산업 소재 쪽이 있죠. 이쪽도 부각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잘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2분기에 약간 또 주춤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하반기까지 기세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오늘 실적을 기대하고 올라오는데 이 정도 눌림 목적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매수 의견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소재 쪽은 계속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롱인더 1분기 실적 잘 나올 것 같고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를 한다라고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갈게요. 네, 한국 타이어인 테크놀로지도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0.21%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4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1조 6,741억 원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56.94% 전년 대비 증가한 1,664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김진경 본부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살까요, 팔까요? 네, 일단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어 업체들, 사실은 한국 타이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 타이어 업체들의 좀 현황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나라 완성차에는 사실 공급하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은 해외 완성차 브랜드들의 워낙에 또 납품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의 어떤 실적보다도 해외 쪽의 매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 한국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이 해외 쪽에서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포르쉐라든지 이렇게 유명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해외 각 지역에서도 우리나라 타이어 업체들의 기술력에 또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워낙에 우리나라 완성차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국산 타이어를 또 채용을 하는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해결이 좀 되어야 되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즘에 이렇게 좀 타이어에 대한 공급이 확대가 되고 있는 반면에도 천연 고무 가격까지 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제품까지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분위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면을 봤을 때 우리나라 이 타이어 업체들 그리고 한국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유명 해외 완성차 쪽에 또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는 충분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매수 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업체 중에서 일단 가장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반덤핑 관세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반덤핑에 대한 좀 부담감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또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라는 이 업체들의 또 반발도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잘 고비가 넘겨진다면은 충분히 앞으로도 좀 매출 성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업체들의 기술력까지도 인정을 받게 된다면은 이 타이어 업체들의 경우는 다시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좀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동종목의 경우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1분기 호실적이 예고가 되고 있고 업황과 회사가 좋아지는데 여러분들도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였고요. 다음 특징주 보시죠. 네, 신세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상당히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백화점 관련주들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신세계 현재는 3% 넘게 올라 31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신세계 김민수 대표님의 투자 의견을 통해서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이 종목 살까요, 팔까요? 네, 매수 의견을 바라보시는데 일단 또 타이밍의 문제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다 보니까 타이밍의 문제긴 한데 여전히 내수에 대한 변화들 계속 좋게 보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또 채팅창 보다 보니까 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의견을 제가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좋으셨다면 죄송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가 취약 요인이 있다고 하게 되면 취약 요인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도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라고 강조를 드렸던 거니까 그 점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바로 신세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 일단 작년에 대표적인 또 부진한 섹터였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다 보면은 이제 기저 효과라고 그러죠.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좋아지는 효과가 같이 이어지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오히려 그보다는 기저 효과보다 더 많이 움직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살까요, 팔까요 중에서 하나는 골라주셔야 돼서. 앞서 얘기했는데요. 사자로. 살까요? 네. 네. 사자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조선주의 영향이 여기까지 끼치네요. 네, 그래서 일단 신세계에 대한 흐름들은 아무래도 기저 효과를 뛰어넘어서 지금 백화점이나 소매업체 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억눌렸던 소비 심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다 같이 이어지는 환경 쪽에서 움직임이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따라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데이터들은 계속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소비 심리에 대한 지표들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월별 매출액 동향들 확인하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요즘에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 동향들도 나쁘지 않고요. 그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백신 접종 속도가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섹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아마 지금 기조보다는 그래도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낙폭이 컸다가 움직이는 이제 첫 단계다 보니까 추가적인 변화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한 33만 원대를 살짝 상회하는 정도까지를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들고 계신 분들 충분히 홀딩하면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화학, 조선, 철강에 좀 한눈이 팔려 있었을 때 신세계가 언제 이렇게 갔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위니아 딤츠입니다. 앞으로 실적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이 종목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역시나 오늘 장중에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위니아 딤츠, 김진경 본부장님 살까요, 팔까요? 네,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장에서는 좀 오늘 주가가 또 강하게 오르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도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눌림 몫이 타이밍을 살펴보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위니아 딤츠 하면 이제 김치냉장고 시장 점을 워낙에 크게 좀 차지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었죠. 하지만 위니아 딤츠가 이 새롭게 또 제품을 다각화를 하면서 또 판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라든지 또 에어컨이라든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다각을 하면서 서서히 또 성과적인 부분을 좀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본다면 위니아 딤츠가 뭔가 또 새롭게 또 기대를 할 만한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집안에서만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 가전제품에 대한 어떤 소비자 욕구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나만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꼭 필수품의 경우는 구매를 하려는 좀 욕구가 강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전제품과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위니아 딥즈 한다면 김치냉장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또 집안에서 또 워낙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매출 증가도 좀 최근에는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전반적인 면을 봤을 때 그리고 위니아 딥즈가 판매를 하고 있는 어떤 제품들의 어떤 성과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적인 부분도 기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게 되었던 거고요. 다만 사실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지는 종목들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꼭 눌림 몫시에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종목들은 시장 안에서 확실히 신고가를 그릴 정도로 주가가 아웃퍼폼하는 것 같습니다. 위니아 딤츠까지 저희가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모두 만나봤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